원짜리니까 몇 개만 좀 합시다. 2번 한번 볼까요? 2번 엄청 쉬운데 아마 이거 다 맞췄겠지. 근데 기본적인 상식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게. 우리가 원순열이잖아. 원순열. 순열은 마음대로 배열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음대로 배열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리가 4개가 있어. 자리가 뭐 번호가 있겠지. 뭐 1, 2, 3, 4 번호가 있는 자리가 있고 사람을 A, B, C, D를 배열을 할 때 뭐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조건이 있을 때 그냥 여기에다가 자리를 일단 배열하는 방법은 4팩토리얼이죠. 그 4팩토리얼 안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게 A를 먼저 배열을 해도 되고 B를 먼저 배열을 해도 돼요. 그 순서를 바꿔도 돼요. 순열. 그 무슨 말이냐면 A를 먼저 또 어디 앉을래 했을 때 네 군데 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C를 갑자기 물어도 돼. B를 안 물어도 되고 C한테도 어디 앉을래? 3군데. A가 여기 앉았으면 C가 선택할 수 있는 거 3군데 되지. 그러니까 순열은 이거를 바꿔서 생각을 해도 돼. 누굴 먼저 앉혀도 상관이 없어요. 순열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걸 본능적으로 막 쓰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자 봐봐. 이번에 2학년 학생이 2명 이렇게 2명 2학년 학생이 2명 그 다음에 3학년 학생이 이렇게 둘 이렇게 있는데 1학년 학생끼리 이웃하고 2학년 학생끼리 이웃해야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풀이는 얘네들을 묶어서 한 묶음으로 생각해서 하나, 둘, 셋, 넷을 일단 여기다가 배열을 먼저 하죠. 여기에 1, 예를 들어서 여기에 2, 2, 그 다음에 3, 3 이런 식으로 3학년 학생 이렇게 들어가는 원순열을 하나, 둘, 셋, 4개를 하니까 원순열 4개짜리는 뭐 3팩토리얼 4로 나눠갖고 거기 다음에 얘네 자리를 바꿔준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뭐 이런 형태를 생각을 하는데 이게 기본 풀이에요. 기본 풀이. 그 다음에 기본적인 잠깐만 3학년이 3명이구나. 미쳤네. 3학년이 3명이었네. 잠깐만 다시 3학년이 3명이니까 3학년이 3명. 그러면 한 덩이, 2덩이, 3, 4, 5덩이. 기본적으로 4팩토리얼에다가 2 곱하기 2 그래서 24에다가 4로 곱하기 96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풀 수 있냐면 그냥 나는 모르겠고 3학년 여기서 튀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나 어쨌든 이런 문제를 풀 때 좀 튀는 애들을 선택해서 먼저 배열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1학년이 튄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1학년이 비껴야 되니까 2학년이 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3학년만 따로 앉잖아. 그러니까 3학년을 먼저 앉혀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서 3학년 먼저 앉히고 3학년 먼저 앉히고 3학년은 얘네들은 다 각각 사람이니까 다른 존재라서 3학년을 먼저 앉히는 방법이 원순열로 앉히는 방법이 3팩토리얼을 3으로 나눈 거 2팩토리얼이지. 그 다음에 1학년을 앉혀. 1학년을 어디 앉힐래 하면은 3군데 앉힐 수 있습니다. 3군데. 1학년은 그러니까 원순열로 얘네가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1학년이 껴 들어갈 건데 여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여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여기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학년이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게. 공간이 3개. 그 다음에 1학년 2명이 자리를 바꿔하는 거. 그 다음에 곱하기 2. 이거는 자리 바꾸는 거. 그럼 2학년이 다시 또 선택을 해요. 2학년을 선택하면 1학년이 여기 이렇게 앉았어. 이렇게 앉았어. 그럼 2학년 여기를 삐집고 들어가시면 어떤 말이야? 2학년이 앉을 수 있는 데는 여기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이 앉고 그 다음에 2명이 자리를 바꾸고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이 여기까지가 이제 4팩토리얼이죠. 여기까지가 4팩토리얼 곱하기 2 곱하기 2 여기도 4팩토리얼 곱하기 2 곱하기 2 그러니까 결국엔 같아.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서 배열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검사를 할 때 뭐 이런 방식으로 기준을 바꿔갖고 푸는 건 되게 좋아. 검사를 할 때. 왜냐면 이게 풀이에 확신이 없으면 풀이 방법을 여러 개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을 막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다른 풀이들을 많이 만드는 게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기준으로 잡는 애들이지. 나는 이거 3이 더 중요한 것 같아 하면 3부터 먼저 배열해도 되고 얘네들 덩어리를 인식하면 그냥 원순열이 먼저 생각이 난다면 걔네들을 먼저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앞에 확률 통계 문제를 풀 때 경우의 수 이쪽 문제를 풀 때는 가장 강한 기준이지. 가장 강한 기준.
걔네들을 뭘로 내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풀이가 계속 바뀌어. 그러니까 남의 풀이를 인식하지 마시고 내 풀이를 받는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나야 뭐 예시를 여러 개를 던져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너희들이 저 풀이가 내가 언제든 써먹을 수 있는 풀이로 강하게 인식하는 풀이는 하나는 있어야 돼. 그래서 남의 풀이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래서 확통은 해설을 보면 안 좋아. 안 보는 게 좋아. 그리고 답을 맞추고 나서 해설하고 비교를 해봐요. 내 풀이가 우월한지 내 해설 풀이가 우월한지 이런 싸움을 벌이는 거야. 그래서 해설 풀이가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 그거를 습득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 나는 해설에 있는 풀이는 구현을 못할 것 같아. 그럼 과감하게 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확통은 자기 주관이 정말 강해야 돼. 남의 풀이를 따라하지 마시고 한 줄 풀이 이런 거 절대로 열감하지 마세요. 의미 없어. 수능에서 내년에 7개, 8개, 그 8문제의 확통이 있을 때 그 제일 어려운 그 한 문제를 맞추려면은 그 자기 주관이 정말 강해야 돼. 그러니까 빠른 풀이 이런 것들 이렇게 추구하지 마시고, 인강에서 막 풀이를 여러 개 주잖아. 그 여러 개 풀이를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뭔지를 선택하는 연습을 하세요. 나는 3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3학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아니면 원준열이 중요한 것 같아. 그 기준을 먼저 잡고 그 풀이를 밀고 가는 이제 자기 확신을 가져야 돼. 자, 일단은 이런 건 이제 수업 시간에 내가 많이 해줄 테니까 그렇게 따라 해보시고. 자, 5. 잠깐만. 그 아직 점수 안 나왔죠? 누구세요? 아직 안 나왔어요. 5번 맞춘 사람. 이거 많이 갈리죠. 5번 맞춘 사람. 이게 좀 당황스럽지 문제가. 이 답이 6개인데 자, 이런 것도 한번 푸는 거 알려줄게. 빨간 공, 파란 공, 이게 국어들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거 읽으면서 나도 한 3번에 읽었거든. 이게 도대체 뭔 소리지 했어. 왜냐면 빨간 공, 파란 공, 노란 공이 있는데 이제 15개의 공이 있고 빨간 상자, 파란 상자, 노란 상자가 있는데 상자의 색과 다른 색의 공을 5개를 담으래.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자, 이 공을 담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잠깐 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공의 색깔과 상자의 색깔이야. 공과 상자 이게 2개가 일단 나눠져. 그러니까 풀이는 일단 기본적으로 2개로 나눠질 수가 있어. 그 중에 하나를 중요한 걸 하나를 잡아야 돼. 나는 상자로 할래. 아니면 공의 색을 기준으로 할래. 공을 기준으로 할래. 그 정도를 먼저 결정해야 돼요. 순열이니까 어떤 걸 먼저 선택해도 풀리긴 해. 똑같이 그 기준을 잡으셔야 돼. 상자를 갑시다. 상자는 네모나니까. 그 다음에 빨간 상자. 그 중에서도 빨간 상자, 노란 상자, 파란 상자가 공평하니까 그 중에는 아무거나 먼저 선택을 해도 돼요. 자, 빨간 상자를 먼저 선택을 해서 기준을 잡아요. 파란색을 먼저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뭐 상관없어요. 자, 빨간색 안에는 여기에는 노란색 공과 그 다음에 파란색 공만 넣을 수가 있어. 빨간색은 못 넣어요.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냥 이제 이때부터는 카운팅, 직접 카운팅이야. 노란색을 빵개를 넣을 수 있어. 그치? 그 파란색을 여기에는 빨간색이 못 들어가니까 노란색이 빵개가 들어가면 파란색이 무조건 5개가 들어가야 돼. 5개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기준을 개수로 잡는 거야. 여기 빨간색 상자의 색깔 공의 개수.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색깔과 개수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선택을 해. 그래야 이게 실력이 늘어요. 노란색 1개 넣으면 여기 당연히 4개 밖에 못 넣고 2개, 3개, 3개, 2개, 4개, 1개, 5개, 1개 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다음에는 이제 빨간 상자는 해결이 됐으니까 이제 파란색 상자로 갑니다. 파란색 상자가 있어요. 자, 얘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파란색 상자에는 빨간색 공과 이거 사실 이게 풀려면 좀 쉽게 풀 수 있는데 설명하려고 어떻게 할 거야. 노란색 공이 들어가는데 아니 노란색 공을 여기를 빵개를 넣었으니 노란색 공이 들어갈 수 있는 건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 상자밖에 없는데 여기 빵개 넣으면 여기 무조건 5개가 다 들어가줘야 돼. 남으면 안 되지. 왜냐면 이게 남아버리면은 여기 노란색 상자밖에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노란색 때문에 못 넣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0개가 결정이 되면 여기가 5개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빨간색은 여기에 몇 개가 들어가냐? 여기 파란색이 다 들어갔어. 여기 파란색 못 넣고 빨간색을 여기다 다 넣어야 돼. 여기다가 여기 빨간색은 여기 빨간색 못 넣잖아. 그래서 빨간색이 5개로 결정이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하나가 결정이 되면 나머지가 다 결정이 돼. 경우의 수가 여기서 1개, 여기 이제 노란색 상자도 그냥 개수가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밖에 안 돼. 이걸 찾아내는 게 이제 논리가 쉽지는 않은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잘하려면은 이거는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수영도라고 하죠. 수영도 그리는 걸 잘해야 돼. 그리고 실제로 내년에 이제 수능 문제 풀 때 제일 어려운 문제 2개 있는데 그 2개를 잘 푸는 거는 요거 나열을 잘하는 겁니다. 멋지게 풀 생각 하지 마시고 나열을 하세요. 나열. 자, 그 다음에 뭐 6번은 기본 문제라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못 풀면은 이제 오늘 뭐 이제 중간중간에 뭐 쉬는 시간에서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오답을 하고 요거 이제 확통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클리닉 시간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로 일단 공식적으로는 들어가 있거든. 미적분 시간이 화요일, 목요일인데 클리닉 시간이 이제 4시에서 6시로 돼 있어. 이거 시험 못 보면은 재시험 봐야 돼요. 다시 와서 클리닉 시간 와서 나랑 같이 공부를 해야 돼. 알겠지? 자, 일단 오늘은 일단 첫날이니까 가지고 그래서 오답을 잘하세요. 비슷한 스타일의 문제가 계속 6주간 계속 반복이 될 거야. 한 다섯 번에 걸쳐서 외우기만 해도 풀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대충 이 7번이 답이 잘못 나와서 일단 7번도 그냥 가볍게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자, 뭐 6번으로 이제 푸는 게 좋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3개 A, B, C 이건 나중에 이제 설명 한번 더 할 거야. 중복 조합으로 6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서로 다른 3개에서 6개를 뽑는 거라 이거는 이제 기본기라 이거는 넘어갈게. 이런 것도 잘 이해 안 되면은 그 평일이라는 얘기를 적으시면 돼요. 자, 여기 28입니다. 근데 나조건에서 한직선이 있지 않다 이렇게 됐으니까 x좌표가 1, 2, 3이니 A, B, C가 등차수열 1, 2, 3 등차수열 구조지. 여기가 A, y좌표가 B, C가 돼서 등차수열 구조가 되는 게 2B는 A 더하기 C가 되죠. 일직선이 있다에 대한 표현은 해설지에도 나와 있어. 근데 등차수열 구조를 해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이 전체에서 2B가 A 더하기 C가 되는 경우를 반대로 빼면 되죠. 그게 편하지. 그럼 2B가 A 더하기 C가 되는데 여기에 이 상황을 보면 B가 2가 돼야 되고 이제 A 더하기 C가 2B가 되니까 B는 3B는 6이 되니까 B는 2가 되고 B가 2가 되면 A 더하기 C가 4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 상황이 B가 2가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럼 A 더하기 C가 4가 되는 건 그냥 뭐 세도 되지. 0, 4, 1, 3, 2 뭐 이렇게 세도 되고 아니면 서로 다른 2개를 가지고 4를 만들었으니 2H4라고 뭐 이렇게 쓰고 이건 콤비네이션 4가 되죠. 5개. 그래서 여기서 이거 빼서 23개 하시면 됩니다. 자, 뭐 이항 정리나 이런 쪽은 여기는 이제 배운 지 오래돼갖고 까먹었을 수도 있고 90, 11, 12? 이건 어때요? 90, 11, 12 끝에 거? 12번? 왜 안 보여줄 거야? 끝에 거? 12번? 내가 눈에 보이는 그래 12번을 좀 많이 들었구나. 12번 봅시다. 이것도 그냥 수업 시간에 할 건데 이 항 정리에서 어쨌든 얘네들은 이제 콤비네이션을 뭉쳐 다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n 콤비네이션 0, n 콤비네이션 1, n 콤비네이션 n까지는 2n 이거 그냥 공식으로 외우는 게 좋아. 홀수, 그 다음에 짝수. 짝수는 얘네의 절반.
2에 n 빼기 1 홀수로 들어간 애도 마찬가지로 똑같고 이거에 이제 전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딱 반으로 나눠진다면 이쪽하고 이쪽으로 개수가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지는 상황이 있고 아닌 경우가 있죠. 반만 완전히 되면은 이쪽의 합이 2에 n 빼기 1이고 얘도 2에 n 빼기 1이고 안 되면 외우세요. 요게 이제 기본적인 상황이야.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묻는 거는 홀수를 묻고 있어. 홀수를 묻고 있어요. 2k 콤비네이션 1, 2k 콤비네이션 3, 점점점 2k 콤비네이션 2k 빼기 1. 그러니까 전체가 짝수개인데 홀수개 딱 예쁘게 집어넣으려고 한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2에 2k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전체가 2k, 2에 2k인데 거기서 한 개를 빼주시면 되죠. 그럼 이거에 대한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설마 수원을 까먹어서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하면 등비수열 합공식은 뭐가 들어가요? 공비랑 초항 개수. 공비 초항 개수면은 합공식 이용할 수 있지. A 아래 설마 여기 R 빼기 1분의 초항에 아래 n 빼기 1 그치? 자 여기 그대로 쓰면 공비는 4예요. 공비는 4 빼기 1에 초항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지. 초항은 1을 집어넣으면 2가 됩니다. 이게 몇 개예요? F5 5개 4에 5 빼기 1 됐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틀렸으면은 이제 빨리 뭐 요 정도 수준이면 빨리 외워서도 승부를 볼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단원씩 이제 진행하는 동안에 빨리 요 능력을 올리세요. 자, 뒤쪽은 어떠니? 한번 넘겨보세요. 분위기 봐서. 오, 왜? 잘 봤는데 왜? 뭐 할까? 조금 쓸데없는 이제 잔소리 같은 걸 좀 하면 일단 15번 잠깐 한번 봅시다. 이거 뭐 어렵지는 않은데 이거는 기본 능력을 위해서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면 당연히 6번으로 풀었겠지. 15번. 자, 일단 기본적인 6번 풀이를 한번 보여줄게. A, B를 포함한 8명의 요리 동아리 회원 중에서 A, B가 포함이 된 이제 6명 포함해서 전체가 8명이야. 8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5명을 뽑는 데 5명. 기본적으로 8명 중에서 5명 뽑는 거니까 8콤비네이션 5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될 거고 이제 확률을 뽑는 거니까 근데 A 또는 B가 뽑힐 확률이래. A 또는 B.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A와 B가 동시에 다 뽑히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A하고 B 또는 B니까 A, B가 동시에 안 뽑히는 경우를 여기서 빼는 거지. 확률이니까 전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셔도 되고 전체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빼도 되고 아니면은 1 빼기 8 콤비네이션 부분에 A하고 B가 안 뽑히는 경우에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풀지. A, B가 안 뽑히면 어떻게 돼? 나머지 6명 중에서 5명 뽑으면 돼요. 그 방법은 6명 중에서 5명 뽑는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치? 어려운 건 아니고 이거 기본기라서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제 만들어야 되는 능력은 요 6번 능력 말고 어떻게? 정사건으로 풀 수 있어야 돼요. 정사건. 별거 아닌데 할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A가 뽑히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B가 뽑히는 경우 또는이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집합 개념으로 세 번째 A하고 B가 동시에 뽑히고 또 뽑히는 경우를 빼줘야 돼. 여기서 중복으로 카운팅이 생겨 있어서 이 방법으로도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전체는 8콤비네이션 5입니다. 전체 분해해. A가 무조건 뽑혔어. A가 뽑혔으니 7명, 후보는 7명. 그 중에서 몇 명을 뽑아야 돼요? 4명을 뽑아야 돼요. 5명 뽑아야 돼, 합쳐서. 그러니까 A는 이미 뽑혔으니까 7콤비네이션 4가 되고 마찬가지로 B도 7콤비네이션 4가 되고 A, B 둘 다 이미 뽑혔어. A, B 이미 둘 다 뽑혔으니까 5명 뽑아야 되는데
맞추면 돼요. 몇 명 중에서? 6명 중에서. 6명 중에서 3명. 이게 내가 이걸 왜 시키냐면 내년을 위해서야. 내년을 위해서. 맨날 6번 나온다고 6번으로만 풀면은 이게 실제로 이 기본이 되는 이 능력을 까먹어요. 근데 약간 고난이도 문항으로 가면 이거를 잘 나열을 해야 돼. 잘 나열을 진짜. 그래서 이 능력을 일단 가지시고, 자 마찬가지입니다. 16번도 뭐 같은 개념인데 여기에서 이제 적어도 한 명. 그러니까 한번 볼게. 어느 지구대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귀가 도우미 프로그램이 있는데 경찰관은 모두 9명이래요. 경찰관이 9명. 9명인데 A하고 B에 속한 여기엔 5명이 있고 여기는 4명이 있대. 이렇게 4명이 있고 여기서 3명을 뽑아야 된대. 9명 중에서 3명을 뽑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3명을 뽑아야 된대요. 어떻게 뽑을 수가 있니? 근무조 A와 근무조 B에서 적어도 한 명씩 선택될 확률인데 적어도 한 명이니까 6건을 당연히 생각을 했을 텐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게, 자 여기에서 선택되는 거 1명, 3명 여기 이렇게. 그럼 1명, 2명, 2명, 1명, 3명, 1명. 적어도 한 명이면은 얘랑 얘의 상황을 더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6번으로 단위를 풀어도 돼요. 근데 이게 4개야 전체 경우가. 그래서 이렇게 2개 이렇게 2개 똑같아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6번으로 풀 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전체 사건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떠올려야 6건이 의미가 있어. 전체 사건이. 이거 어떻게 돼? 이걸로 해보자 그냥. 이걸로 해봅시다. 그럼 5명 중에 1명 뽑아요. 여기 4명 중에 2명 뽑아. 아래쪽은 5명 중에 2명 뽑아요. 4명 중에 1명 뽑아. 전체는 9명 중에 3명을 뽑는 거니까 전체 9 콤비네이션 3분의 여기 2개 더한 게 답이 되는 거지. 적어도 한 명이라는 개념이 6건을 항상 그냥 자동적으로 생각이 나겠지만 한번 의식은 해봐야 돼. 의식은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14번은 나중에 뭐 이제 공부해서 다시 할 거긴 한데, 이런 거는 14번은 이게 풀이가 방금 전에 내가 한 거는 이제 경우의 수로 한 거예요. 경우의 수. 근데 풀이가 확률적으로 가면은 경우의 수의 풀이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확률로 푸는 경우가 있어. 이게 결국에 본질은 같은 건데 이게 너희들이 풀 때는 느낌이 좀 달라. 자 14번 어렵지 않으니까 경우의 수로 가는 거면 한번 봅시다. 14번이 문제가 어떻게 되니? 여객선의 좌석이 A가 2개, A가 2개, B가 1개, C가 1개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남자 승객 2명과 여자 승객 2명에게 임의로 배정한대.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4팩토리알이에요. 4명이니까. 근데 특별히 남자 둘이 여기 앉아야 된대. 남자 둘이. 여기 앉는 경우 남자 둘이 이렇게 자리를 바꾸는 경우 있지. 그 다음에 여기 앉는 여자 둘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뭐 쉬워. 이 경우의 수. 어렵지 않지? 이게 답이야. 근데 이거 확률로 푸는 거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4명이 있는데 이 자리에 이쪽 혹은 여기 자리에 첫 번째 남자 1명과 남자 2명 1번 남자 2번 남자가 있어요. 1번 남자한테 어디 앉을래? 했을 때 이 A 영역에 앉을 확률. 그러니까 총 4개의 자리가 있고 그 중에 2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남자애한테 물어봐. 너 어디 앉을래? 했을 때 여기 A에 앉아야 돼. 여기 남자 1이 앉았어. 남자 2가 앉을 수 있는.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옆에 앉아야 되거든. 그럼 이제 자리가 3개가 남아요. 3개가 남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이렇게 곱하면 되지. 같은 풀입니다. 같은 풀이. 본질적으로 같은데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약간 좀 빨리 풀어야 될 때는 확률 풀이가 유리한 경우가 있어. 이거는 나중에 이제 여기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합시다. 자, 뭐 이 정도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